저는 이제 생명기독병원 호흡기내과 김지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하도 많이 이슈가 돼서 미세먼지하고 이제 그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본부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과 환자 지도라는 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랑 그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올바른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세먼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미세먼지는 사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이제 알갱이 중에서 입자 크기가 매우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고요.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제 뉴스를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말을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는 입자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는데 이제 마이크로미터는 10만분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그걸 4분의 1 크기, 더욱더 작은 크기고 이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초부유 분진이라고 해서 머리카락 굵기 정도에 되는 이제 먼지를 측정을 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 정도 크기이고 미세먼지는 그거의 10분의 1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 굉장히 미세하게 크기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TV에서 보면 이제 PM10, PM2.5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이게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랑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보다 큰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는 코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 인체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부터 이제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과해서 폐까지 직접 도달해서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사실 큰 건강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2007년부터 PM10에 대한 대기 환경 기준을 강화했고 2015년부터는 PM2.5 초미세먼지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면 일단 인위적으로 생기는 거는 뭐 자동차 배기가스, 뭐 사업장에 생기는 먼지들 이런 게 대표적이겠고 자연적으로도 뭐 황사 그리고 화산재, 꽃가루 같은 것들이 미세먼지를 이룰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1차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만나서 서로 또 합해지고 풀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2차 입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미세먼지의 구성을 보면 이제 반 이상이 이제 황산이나 질산이랑 같은 화학물질이고, 그다음에 탄소류와 이제 검댕, 이제 숯 같은 물질 20% 정도 되고, 그 외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원을 살펴보면 이제 뭐 산불이나 쓰레기 소각 같은 거, 그리고 도로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공해 같은 거,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 공장에서 생기는 거,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물질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를 알려면 이게 인체에 왜 해로운지 아시려면 미세먼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눈이나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되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숨을 쉬면서 호흡기
호흡기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상 호흡기계를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요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크게 상기도하고 하기도라고 나누는데, 이제 숨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제 코로 숨을 쉬면 비강, 코 안을 통해서 이제 목 뒤에 있는 인두와 후두를 거쳐서 이제 성대라고 하는 중요 부위를 통해서 이제 폐하고 기관지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성대를 기준으로 이제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누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진료 볼 때도 이제 성대 윗부분은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보시고, 성대 이후에 이제 기관지나 폐 쪽은 저희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보시게 돼 있습니다. 먼저 상기도를 살펴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코 안에 비강을 통해서 공기가 걸러지게 되고, 이제 그 비강을 지나서 인두를 통해서 후두로 해서 이제 기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요 역할은 이제 저희 보면 코 안에 코털하고 이제 안에 점액 주름이라고 해서 많이 주름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입자 크기가 15 마이크로미터인 좀 큰 입자를 걸러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운동을 심하게 했다거나 코가 막혀서 입으로 호흡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런 입자들은 입으로 그냥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기도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기도라고 부르는 기관지와 폐는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기는 한데, 기관지가 사실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쭉 퍼져서 폐포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면 숫자가 0부터 2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23번 정도 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기도 보면 기관지가 2cm 정도 되는데, 폐포로 가게 되면 매우 미세하게 0.5mm 정도까지도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호흡 세기관지부터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몸에 흡수되게 되는 부분인데, 이 아래쪽에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혈관막의 두께가 0.35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을 총칭하기 때문에 이제 폐포 모세혈관막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을 쉬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기도, 코하고 점막 주름에 있는 상기도에서 필터 작용을 하고, 물론 밑으로 내려오는 하기도 이제 기관지하고 기관에서도 필터 작용을 같이 하게 돼 있고요. 이제 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큰 물질은 저희가 이제 기관지 이제 상피 세포에 선모라고 하는 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액 선모 운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돼 있고, 이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들의 먼지들은 이제 폐포에 살고 있는 대식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아까 비강은 제가 1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를 걸러준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미세한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입자들은 코를 통과하게 돼 있고요.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로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입자들은 기도를 그냥 고스란히 통과하게 돼 있고, 보여드린 대로 폐포는 이제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초미세먼지는 폐포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자들은 각 부분에 이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미세먼지가 실제로 건강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300여 명의 환자들이 대기 오염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이제 그 사망하시는 원인 중에 심뇌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폐암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 WHO라고 하는 이제 WHO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 보면 이제
저희가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1군은 인간에서 이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로 보면 성면, 벤젠, 미세먼지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2군하고 밑으로 갈수록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1군에 속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미세먼지 노출에 좀 취약한 사람들을 알아보면 대부분 이제 뭐 어린아이, 15세 이하의 어린아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위험하고요. 특히 어린이는 폐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라서 미세먼지 같은 위험 입자에 노출이 되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호흡기에 노화가 돼 있고 또 면역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저질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폐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취약하시고요. 저희 호흡기 질환을 살펴보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COPD하고 그다음에 뭐 결핵성 파괴폐,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신체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피부라든지 뭐 눈, 코, 또 이제 인후 점막 이런 데는 그런 미세먼지가 직접 노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 자극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살펴보면 눈은 뭐 가렵다거나 충혈이 된다거나 결막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피부에 두드러기 생긴다거나 가렵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코도 이제 재채기, 이제 코로 들어온 물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재채기를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또 입으로는 또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전신으로 이제 뭐 감기기운이라든지 뭐 호감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목이 따갑고 캑캑거리고 뭐 기침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지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이런 해를 일으키는 기전으로 보는 게 대부분 산화 스트레스 증가 이제 하는 것하고 또 염증 반응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또 1차적으로는 호흡기 상피세포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이게 혈액으로 흡수가 되면 이제 혈액 안에 이런 시 반응 단백이라는 걸 상승시키고,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분비시켜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폐하고 심장, 그리고 또 대사질환, 혈관, 머리, 뭐 혈액내 여러 가지 이제 전신성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미세먼지에 짧게 노출된 경우에는 폐의 염증 반응이나 호흡기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약을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또 심혈관이나 뭐 병원 입원이나 사망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미세먼지에 노출될 때는 이제 기침이나 가래 같은 타기도 증상이 증가하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성인은 폐 기능 감소가 빨리 되고, 또 중요한 건 폐암 발생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기간에는 이제 단기간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 증가, 심혈관계, 호흡기계 이런 데에 관련이 있고, 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이제 폐암이나 이런 것들 발생이 또 많아지고,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체중아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서 이게 각 장기별로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호흡기 질환, 뭐 사망률을 높인다든지 폐암이나 폐렴, 천식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당뇨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질 대사나 당 대사를 잘 안 되게 해서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어르신들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가 노출이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 조상이나 저체중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피부가 빨리 노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머릿속으로도 진행이 돼서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증가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이제 폐암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별로 제가 말씀드린 그냥 미세먼지보다 더 입자가 작은 이제 초미세먼지가 더 연관성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호흡기 질환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호흡기 질환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호흡 기도는 이제 미세먼지가 인체 내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보통 피부나 눈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숨을 쉬면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이제 닿는 부위, 기도나 이제 기도에 염증을 주고 그다음에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천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을 유의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제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그리고 폐렴 같은 감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 나빠지실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폐 기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COPD나 폐암이라고 하는 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폐기능 검사를 저희 호흡기내과 오시면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폐기능을 왜 하냐면 저희가 보통 호흡기 건강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폐기능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움직이실 때 이제 숨차거나 이런 것들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서 이제 건강의 지표를 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폐기능이 성장을 하고 20대 중반 정도까지 이제 폐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소아 때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폐기능이 더디게 성장하거나 성인 경우에는 폐기능이 빨리 떨어지는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살 때까지는 폐기능이 쭉 자라다가 어느 정도 20대 중반이 지나면 모든 사람의 폐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나 유해 입자에 노출되게 되면 폐기능이 정상보다 빨리 나빠지는 조기 감소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린 때, 소아 때 노출이 되게 되면 폐기능이 정상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 저해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폐암인데요. 아까 제가 미세먼지는 특히나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암물질이 실제로 이제 폐암이나 방광암 같은 암을 이제 발병시킨다고 하고,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폐암 발생 위험이 한 20% 정도는 증가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병들이 심장하고 이제 혈관 쪽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아까 폐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흡수가 되면 혈관 안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 때문에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질환, 고혈압, 죽상경화 같은 게 이제 잘 발생시킬 수가 있고, 가지고 있던 질환을 또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이제 죽상경화, 동맥경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런 죽상경화를 증가시켜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나라별로 이제 미세먼지 대기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는 하루 기준으로 100,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하루 기준으로 50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기준을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3월 20일에 다시 바뀌어서 초미세먼지를 하루 기준으로 해서 35까지 낮추자고 기준을 또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낮은데 미국이 좀 기준이 높은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위험군하고 또 정상인 사람을 따로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일반적인 저희하고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있고 예보하고 경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좋은,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초미세먼지는 50을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쁨 이상인 경우는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에어코리아라든지 이제 모바일 앱 그리고 우리 동네 대기실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고 지역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위쪽에 실시간 자료를 조회하면 여기 보면 전국 기준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쪽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가장 가까운 측정소가 나오고요. 이 측정소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면 거의 분 단위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동네 이제 15일 동안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뽑아봤고요. 보면 아까 전에 제가 PM2.5 초미세먼지가 기준이 50에서 35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바뀐 기준으로 보면 35로 초과하는 날이 15일 중에 6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치면 10일 이상, 한 달에 3분의 1 이상이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 이제 WHO 기준 초과, 서울의 경우에도 연 141일, 100일 이상이 이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고 매월 평균 10일 이상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는데 저희 포항 지역에서도 10일 이상 초과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나온 자료들이 사실 2014년도에 각 생계별로 다 비교를 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40 이상인데 이제 다른 나라 LA나 파리, 런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 관련 기준도 많이 다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면 이제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황사가 오는 중국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잘 발생하는 원인별로 따져보면 이제 제조업, 이제 공장 이런 데서 생기는 이제 연기 이런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이동 오염 이런 것도 이제 배기가스 같은 거 이런 게 많고요. 보면 수도권은 아무래도 이제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도로 이동 오염원이 제일 많고, 저희 같은 이제 공업도시는 이제 제조업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생기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관리하려면 이 배출원 자체도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사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고, 보면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나오는 게 다가 아니고 공기 중에서 합해져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보면 새로 생성되는 것도 한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 자체를 낮추는 게 어렵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사실 추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이제 중국이 한 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보면
뭐 기간에 따라서 또 연구에 따라서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데서 오는 게 뭐 연평균 한 30에서 50% 아주 농도가 높을 때는 80%까지도 온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오는 거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것 자체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자체를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대응 지침을 몇 가지 마련을 했는데요. 이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 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보면 매우 나쁨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굳이 외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보건용 마스크, 식약처 인증이 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시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외출할 때 뭐 대기오염이 심한 곳,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찻길을 바로 옆에 지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외출하시고 나서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이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이 흡수가 되더라도 물을 많이 드시고 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도 공기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바깥에 공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환기를 좀 자제하시고요. 공기가 좀 나을 때는 좀 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실내를 물걸레질을 해서 물청소를 해서 안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태우신다든가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건 일반적인 이제 건강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심내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평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이제 바깥 활동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에 받던 치료를 꾸준하게 잘 하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현황을 자주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나쁘거나 매우 나쁨일 때는 이제 바깥 활동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질환별로도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곤란이 나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천식 증상 완화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실내 활동,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주로 실내에서 지내시는데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식이 나빠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이제 지침을 가지고 이제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던 치료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제 천식 이외에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미세먼지에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내 활동을 줄이고 주로 실내에서 지내시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치료하던 거를 성실히 잘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숨이 차다거나 가래나 기침들이 평소보다 많이 나빠졌다. 그럼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숨이 많이 차는 경우가 많아서 마스크를 이제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 많이 걸러주는 마스크를 쓰면 도리어 숨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상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가 아프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소 하던 치료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용 마스크를 잘 끼고 외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을 적당히 마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실외 공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내, 이런 환경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보면 이제 미세먼지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합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실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는 그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생기는 거는 밖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실내 환경에서 흡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켜고 요리를 밀폐된 공간에서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가셨다거나 하면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진공청소기를 문을 닫은 채로 돌리시면 거기서도 또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기 같은 거 아니면 음식을 하신다거나 하면 창문을 열고 하시고요. 만약에 창문을 못 연다고 하시면 먼지를 턴다거나 물걸레 청소를 하신다거나 해서 실내 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미세먼지 자체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는 환경에 가실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일반 마스크나 방한 마스크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약처 인증이 된 보건용 마스크 보면 여기 KF80이라고 적혀 있거나 KF94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방역용 마스크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미세먼지로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다가 상황인데요. 보면 이 마스크에 이런 KF80 아니면 여기 KF94 이런 숫자가 없는 마스크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그래도 이 KF80, KF94 이런 필터가 있는 마스크를 사서 착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리아 필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80, 94, 99 있는데 이 숫자는 미세 입자를 걸러줄 수 있다는 숫자거든요. 80이면 80%, 94면 94%, 99%면 99%를 차단을 해준다는 건데요. 숫자가 클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숫자가 클수록 공기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숨이 더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KF80 정도로 미세먼지나 황사를 잘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숨이 차다거나 임신하신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오히려 숨이 찰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인데 뒤에 보이는 게 뒷면이고 이게 앞면이에요. 요거를 잘 펴서 이 보면 위에 약간 그 딱딱한 부분, 이제 뭐 코 누르는 부분이 있는 곳이 위쪽이고요. 이걸 잘 펴서 본인의 얼굴에 잘 맞게 코와 입을 잘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기셔서 뒤에서 이렇게 부리를 걸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런 마스크를 끼면 굉장히 숨이 답답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코는 놔두고 입만 가리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차단 효과가 없기 때문에 꼭 코하고 입을 밀착해서 가리셔야 되고요. 이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재밌는 게 나서 가져왔는데요. 보면 마스크를 이제 코가 누르지 않고 공기가 통하도록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볼 옆으로 샌다거나 하면 이제 이게 제대로 착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차단 마스크가 잘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빨아서 다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탁해서 쓰시면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면 이 앞에 있는 코핀 눌러서 코에 맞춰서 딱 썼을 때는 한 0.5%만 먼지가 새어 들어오는데 이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이제 얼굴보다 큰 마스크를 썼을 때는 거의 한 10% 정도가 입자 그냥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얼굴보다 작은 걸 썼을 때는 또 더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세탁하고 나서 보면 세탁 전에는 한 94%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한번 빨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기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는 한번 사용하고 그대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미세먼지는 크기가 아주 작은 이제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소나 이온, 여기 나쁜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이제 폐를 통과해서 이제 하부 기관지나 폐까지 침착이 돼서 호흡기계를 손상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증상이 나빠지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은 더욱더 나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WHO에서 미세먼지 건강 영향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호흡기 증상도 나빠지게 하고, 그다음에 심혈관계나 이제 그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입원을 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어른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폐암이 폐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감한 환자분들, 특별한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15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또 천식 환자, 호흡기 질환자, 그럼 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취약하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 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미세먼지 현황이 어떤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저희 요새 스마트폰도 다들 하고 계시는데 거기 날씨를 보면 요새는 미세먼지를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7가지 대응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가급적 하지 마시고, 만약 굳이 외출하셔야 된다면 이런 식약처 인증된 KF80 이상 된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외출하실 때 도로가는 가능하면 다니지 마시고요. 외출서 하고 나서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기나 실내 물청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태우신다거나 하는 이런 유발 행위는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원래 치료제를 성실하게 잘 치료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천식이 있다거나 하면 응급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응급약을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숨이 차다거나 할 때 쓰셔야 되고, 만약에 갑자기 숨이 차다거나 기침, 가래 이런 증상이 나빠지시게 되는 경우는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스크를 올바르게 선택을 하셔서 얼굴에 밀착이 잘 되도록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코하고 얼굴 옆쪽으로 새지 않도록 잘 사용하시고요. 또 빨아서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소에 이제 숨이 차시는 분들이나 임산부는 마스크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해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